나 사이다 모든 형태의 음료수 부분에 볶은 기리를 끓인 물을 같이 섞어주면 이게 엄청 맛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모든 술에는 다 됩니다. 그래서 맥주 만들 때도 볶은 기리물을 섞어주거나 아니면 거기 뭐 소주 만들 때, 막걸리 만들 때, 위스키, 그다음 막 각종 모든 포도주라든지 모든 기류 때 볶은 기류주를 섞어주면 명품제가 됩니다. 모든 과일주, 매실주에도 그와 같이 볶은 기류를 섞어주면 엄청 맛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탄산음료에도 이와 같이 다 오렌지라든지 뭐 과일 음료에도 마찬가지. 탄산음료 이건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라면에다가도 볶은 기류물을 하시면 라면이나 국물 우동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볶은 기리를 가지고 어떤 커피 음료, 우유, 두유 음료에다가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액상 음료에다 아이스크림도 같이 제조하실 때 얘 같은 물을 볶은 기린물을 넣어주면 엄청 맛있습니다. 볶은 기린물이 아니더라도 볶은 찹쌀가루, 볶은 어떤 쌀가루, 볶은 보리가루, 볶은 콩가루도 되겠고 볶아가지고 볶은 녹두가루 이런 다양한 또 파생상품이 있을 수 있고요. 볶은 옥수수가루. 그러나 볶은 귀리가 맛이 정말로 탁월합니다. 볶은 기린물을 써서 같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거나 뭐 이제 아이스바를 제조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그 다음에 밀크쉐이크 같은 거 모든 형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셔도 그게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라면 같은 거 들어갈 때도 좀 넣어주면은 라면 맛이 국물 맛이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갈비탕 뭐 설렁탕 그 다음에 육개장 할 것 없이 모든 형태의 국물 종류 그 다음 닭곰탕이라든지 국물 종류 간편식으로 나오잖아요. 볶은 기리가를 넣어주면 맛이 틀려집니다. 맛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게 탕수육도 마찬가지고 탕수육 같은 거 볶은 기리를 가지고 맥주를 마시면 이게 맥주, 포도주, 뭐 딸기주, 망고주, 뭐 바나나주, 뭐 크림베리, 스트로베리, 그 각종 볶은 기리로 만든 볶은 기리를 첨가한 막걸리, 소주, 볶은 기리를 첨가한 소주 이런 것들도 맛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게 조리대를 첨가해서 맥주를 만드시거나 조리대 첨가해서 포도주나 각종 과일주, 매실주, 딸기주, 망고주 각종 과일주들이 있어요. 조리대를 첨가해서 소주, 위스키, 또 막걸리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리대 물을 첨가해서 조리대 가루나 조리대 그 물을 첨가해서 커피 음료나 우유, 두유 마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어떤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도 맛있고요. 실제로는 경쟁력은 볶음 큐티 같습니다. 일단 모든 간편식, 설렁탕, 육개장, 갈비탕, 미역국뿐만 모든 간편식에 볶은 기리하고 조리대 물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요. 자, 같이 만드셔도 고추장, 된장, 간장 할 때도 볶은 기리 물이 좀 들어가고 볶은 기리 물이 좀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맛이 틀려집니다. 물엿, 쌀엿, 조청, 식초에도 그렇고요.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거, 일단 굴소스라든지 어떤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이런 데도 볶은 기리를 좀 섞어주면은 모든 액젓 종류에도 맛이 틀려집니다.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라면 종류에도 볶은 기리를 섞어줘 맛이 틀려진다. 조리 때 물을 좀 섞어줘도 틀려집니다. 피클 같은 거 만들 때도 볶은 기린물을 좀 섞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콜라, 사이다 이런 모든 탄산음료, 과즙 음료에도 볶은 기린물을 섞어주면 맛있고요. 과실주, 포도주, 맥주, 소주, 막걸리 모든 형태의 위스키 모든 형태의 어떤 칵테일주 모든 형태의 이것을 섞어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술을 만들 때 맥주나 포도주 그다음 모든 술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전통적인 맥주 효모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막걸리는 누룩을 쓰지 않아요. 막걸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는데요.
빵 만드는 이스트균에다가 물 넣고 볶은 기름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을 넣고 그럼 맛이 틀려진다 그러잖아요. 볶은 기름물을 넣을 수도 그냥 물을 넣을 수도 거기다가 그 설탕을 먹여서 키운 다음에 증식을 시켜요 보온실에서. 그 다음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리 엿기름을 부직포에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소금 천일염 소금 조금 넣고 그다음에 설탕을 매일마다 먹이면 이게 탄산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스트균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살균해서 파시면 되죠. 막걸리도 누룩을 쓰지 않고 이걸로 만들고요. 밑에 깔아앉은 것은 탁주가 되고 위에 뜨는 건 청주로 팔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도주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맥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맥주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보다 맥주를 탄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로서 일부러 탄산을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가 만든 그런 제조법을 술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실주도 그렇고 뭐 딸기주, 포도주, 망고주,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주,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귤청, 뭐 오렌지청 이런 것들 모든 과일청과 과일청, 잼 이런 과일주를 섞어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끓여서 만드는 거죠. 끓여서 만드는 것과 생과를 섞어주는 또는 건포도, 건과일을 섞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맥주에다가도 포도주 섞어주거나 각종 과일주를 섞어주는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맥주에다 기리주를 섞어주거나 볶은 기리를 좀 같이 넣어서 맥주를 만들거나 볶은 보리, 볶은 겉에 그 겉껍질이 없는 볶은 보리를 좀 넣어주거나 볶은 찹쌀, 볶은 쌀, 볶은 이런 곡식 종류들을 같이 넣어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맥주나 포도주, 각종 과일주, 막걸리에도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주,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각종 모든 것들 청이 있잖아요. 뭐 수박청도 있고 메론청도 있고 뭐 과일청은 다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같이 섞어서 제조를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막걸리 만들 때 위스키, 소주에도 가능하고요. 포도주, 그다음에 모루주 만들 때도 그렇고 스트로베리주 뭐 이런 어떤 맥주 만들 때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주에다 모루주를 섞어준다든지 딸기를 섞고 딸기주를 섞어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요. 과일청과 일단 악점 전에 얘기했던 과일점과 과일청들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까쯤에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설탕을 키우고 넣고 보리 엿기름을 이렇게 부직포에 넣고 그것을 같이 끓여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대로 넣고 소금 조금 천연염 넣고 설탕을 많이 부어서 매일마다 줍니다.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탄산이 엄청 증식이 이스트균 증식이라서 증식 엄청 많아집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탄산은 없이 하려면 뚜껑 열어놓고 하고 탄산 있이 하려면 뚜껑 좀 닫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술제법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에다 딸기주, 그 다음에 딸기주에다 망고주를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매실주에다가 딸기주를 섞어 매실주에다 망고주 섞어 이런 구조가 가능하고 코코넛주에다가 딸기주 섞어주고 코코넛주에다 망고주 섞고 코코넛에다 포도주 섞는 게 정말 맛있더만요. 볶은 기리를 이용해서 볶아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그 물을 기반으로서 동일하게 아까처럼 제가 술 제조법을 따라서 명품주, 찹쌀주도 가능하고요. 볶은 찹쌀주, 볶은 쌀주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청주로서 팔 수도 있고 약간 가르면 밑에 깔아 있는 건 탁주로 팔고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청주로 팔면 되겠습니다. 볶은 곡식으로 다 팔고요. 그래서 볶아서 하는 것은 이제 끓여서 팔죠. 과일주 같은 것도 끓일 수 있는 게 있고 끓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포도주 같은 거는 포도는 그냥 끓이는 갈아가지고 끓이는 거 플러스 생과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또 건포도도 섞어줄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건과일을 섞어서 제조하는 법은 제 기술입니다. 기타 다른 과일주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도 끓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요. 매실청 같은 거는 매실을 잘 익힌 거를 끓여서 씨를 분리하고 그거를 계속 설탕을 먹이면 소금 조금 완전히 흐물흐물 녹아서
이렇게 청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매실청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이건 전통적인 재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재료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도 과일청과 과일잼, 과일주를 섞어서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매실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실주는 아까 지금 제가 만든 방법대로 동일하게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보리역 기름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매실청 기반으로 해서 매실주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간장도 끓여서 만들고요. 당일날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도 전통적인 방법을 전혀 따르지 않아요. 간장도 매주 안 씁니다. 매주를 쓰지 않고 간장, 된장도 매주 안 써서 매주 안 쓰고 합니다. 맛있어요. 볶은 귀리가루가 좀 들어갈 수 있고요. 볶은 어떤 된장 같은 거는 볶은 콩가루가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콩을 그냥 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갖다 살짝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듭니다. 맛있어요. 저는 그걸로 가서 소금 잔뜩 넣고 마늘 갈은 거 좀 넣고 진간장, 참치 좀 넣고 설탕을 많이 넣어요.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찹쌀가루를 풀을 써가지고 그걸 같이 많이 섞어요.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추장도 이렇게 고춧가루 넣고요. 그다음에 찹쌀 풀을 같이 넣고 그 마늘 갈은 거 진간장 참치 넣고요. 설탕을 많이 들어가요. 소금도 잔뜩 넣고 잔뜩 안 넣으면 이게 좀 부패되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게 소금을 잔뜩 넣습니다. 천일염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대해서 약간 세계 속에 고추장 된장 되려면 제가 뭐라 그랬죠? 간장도 그렇게 간장도 제가 이렇게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만들고 볶은 기름을 넣거나 볶은 어떤 녹두를 넣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볶은 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장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메주를 쓰지 않고요. 일단 거기다 볶은 콩가루나 그냥 그 콩 쓴 거 있잖아요. 콩을 갖다 삶은 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다시 건져놓은 소금 잔뜩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마늘 가는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진간장 참치액젓도 넣고 다시마도 넣을 수 있어요. 진간장 참치액젓 좀 넣어서 만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소금 잔뜩 넣고 설탕을 많이 넣어요. 그 다음에 뭐 원하면 후춧가루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가요. 청양고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가요. 기본은 이렇게 끓여가지고 만들고요. 거기다가 볶은 기리가루나 어떤 찹쌀을 좀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가지고 좀 맛이 틀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검은 콩으로 저는 만들었었는데요. 그 간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명품 간장으로 생각하고 조리대 넣어서 만든 간장, 조리대 물을 넣어서 만든 고추장, 된장, 조리대 물을 넣어서 만든 물엿, 쌀엿, 조청, 모든 식초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볶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게 고추장, 된장, 간장에게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총시전, 체다, 주유청, 파마산, 주유청, 메론청, 각종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주는데요. 그래서 볶은 기리를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볶은 녹두가루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조리대 물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넣을 수도 있고요. 치즈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어요. 치즈 같은 것도. 그래서 좀 맛을 다양화시킨 것이 나올 수 있다. 스리라차 소스를 제가 대신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이 다 들어가고 물엿, 쌀엿, 조청에도 과일청과 과일청, 잼, 과일주가 들어가서 맥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스리라차 소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리라차 소스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나라 고추장, 볶은 고추장으로 해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볶은 고추장 그냥 일반 볶은 고추장 만든 거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들어갈 수도, 해산물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같이 뭐 이렇게 뭐 생선 종류들을 좀 익혀가지고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늘 갈은 거, 고추장 넣고 마늘 갈은 거, 진간장, 참치 액젓,
후춧가루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탕을 잔뜩 넣거나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유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초, 우유청, 파마산, 치리청, 그다음에 홍시청, 이렇게 수정과청, 각종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첨가해서 다양한 소스를 만들고 거기다 상하시전에서 넣는 버전과 안 넣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발라 먹어도 여기가 살짝 익히지 않은 약간 기름을 넣고 좀 볶아주면 매운맛이 사라져서 그래서 먹기에 전혀 부담스러움이 없습니다. 뭐 체다 치즈나 파마산 치즈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넣어서 이렇게 스리라차 소스를 대신한 그런 소스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커스터드 크림도 넣어도 돼요. 다양한 크림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엿, 쌀엿, 조청 같은 거 만들 때도 어떤 볶은 길이가 나거나 볶은 찹쌀가루, 볶은 어떤 쌀가루, 이런 볶은 보리가루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고요. 보직보에다 보리 엿기름을 좀 넣어서 같이 끓여서 나중에 건져내면 되니까요. 좀 물 끓일 때만 이렇게 집어넣고 나중에 빼고 이제 점점 졸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잔뜩 넣고 천일염 넣고 전통적인 제조법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만든 제조법입니다. 물엿, 쌀엿, 조청 이렇게 뭐 상하식초도 전통적인 제조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요. 여기도 물엿, 쌀엿, 물엿, 쌀엿, 조청, 상하식초도 유자청, 레몬청 이렇게 얘기한 건 과일청과 과일잼들, 과일주를 섞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사과식초는 모든 식초도 그동안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막걸리에다가 막걸리 초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만들어요. 사과식초나 모든 식초도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해서 뭐 다른 천연 발효법으로 해서 이렇게 설탕 먹여서 보온실에서 그걸 투입을 시켜가지고 오랫동안 묵히면 이제 술이 넘어서서 식초가 되는 거죠. 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상호식초나 모든 식초 부분에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홍청, 체다초, 이런 파마산, 치즈청, 그다음에 수정과청, 홍시청, 뭐 이렇게 뭐 메론청, 각종 오렌지청, 한라봉청, 각종 천혜향청, 모든 형태의 과일청과 파인애플청, 과일청과 과일잼, 과일주를 섞어서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빵 만드는 이스트균이 이게 술을 넘어서서 이게 초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식초를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과일잼과 과일청을 기반으로 해서 식초를 만들 수도 있고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사과나 어떤 곡식, 현미식초는 현미가루 볶은 현미식초는 그동안의 어떤 현미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현미초를 만든다. 볶은 기류로 식초 만드셔도 되겠어요. 볶은 기류를 끓여가지고 빵 만드는 것을 이 이스트균 투입하고요. 여기다가 설탕을 좀 넣어줄 수도 있어요. 설탕을 넣어가지고 조금 넣을 수도 있어요. 단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금 조금 넣어 그러면 술을 넘어서서 초장이 볶은 귀리 식초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미 식초도 볶아가지고 쓰면 볶아서 볶은 현미초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은 찹쌀초, 볶은 쌀초 이렇게 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모든 식초 종류는 다 돼요. 포도 식초도 되고 뭐 이렇게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만듭니다. 식초 종류도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로스팅 할 때 제가 프라이팬에다가 커피를 달달달 커피 원두를 볶아가지고 전문 가맹점 수준으로 이제 좀 전문 가맹점 수준에서 까맣게 볶고 물에다 한번 체에다가 물에다 살짝 씻어줘요. 그럼 나쁜 기름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냄새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프레시하고 맛있는 원두가 되었어요. 그같이 이제 로스팅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원두를 제조하시면 제 기술을 침해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기다 볶은 기리를 같이 넣어줘가지고 그걸 갈아서 원두로 만들고 맛이 짱. 볶은 찹쌀가루, 볶은 쌀가루, 볶은 보리, 볶은 콩가루, 각종 모든 곡식 종류, 뭐 옥수수, 곡식 종류는 다 되는데 이걸 같이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아까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넣어서 과일주, 백주나 과일주를 넣어서
맥주의 어떤 새로운 형태 커피 온도를 만들 수 있고요. 각종 박하라든지 와사비 겨자 같은 것도 같이 넣고 달달 볶아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생크림과 마요네즈, 또 기존의 커피 원두를 좀 다른 걸 섞어가지고 다른 걸 커피 원두를 섞어서 그냥 만들 수도 있는데 볶은 기리를 넣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소금 설탕 할 때 커피 음료를 갖다 만들 때 볶은 기리 끓여가지고 같이 만드시면 이게 진짜 대박 정말 맛있어요. 우유 두유도 그렇고 콜라 사이다도 이게 볶은 과즙 음료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볶은 기리로 만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모든 아이스크림 제조에도 맛있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바 이런 것들 모든 음료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콜라 같은 것도 코카에 비해서 이렇게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다 제거하고요. 코카에 끓여가지고 콜라나무 액상을 좀 첨가를 시켜줍니다. 첨가시켜주고 거기다가 천일염 소금 좀 넣어주고 흑설탕을 집어넣습니다. 흑설탕 이게 핵심이에요. 설탕 집어넣어주고 뭐 다양한 어떤 첨가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첨가물도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농청, 체다추, 파마산, 치즈청, 수정가청, 홍시청, 메론청, 그 다음에 뭐 곶감청도 있어요. 그래서 곶감청도 있고, 그 다음에 수박청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또는 이렇게 맥주나 과일주를 섞어서 콜라를 만듭니다. 콜라 사이다 다른 모든 탄산음료에다가도 일단 과일주를 좀 첨가시켜서 맥주나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음료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정가청 우리나라 생강과 어떤 계피, 곶감을 기반으로 수정가를 만드는데 거기다가도 수정과 식혜 이런 부분들에다가 탄산음료를 넣어가지고 홍시청 이런 것들을 탄산음료와 만들 수 있습니다. 볶은 기리를 끓여가지고 또 탄산음료로 만들거나 볶은 기름물을 팔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율무하고 녹두를 끓이면 이게 가래가 청소되겠어. 저도 이거를 노래를 부르다 보니 이걸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끓여서 끓인 물을 팔 수도 있어요. 탄산음료로도 팔 수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율무하고 녹차하고 이런 것들을 율무하고 녹차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콜라 제조법 아까쯤에 그것도 이제 탄산을 2번 넣는 법이 있어요. 한 번 넣고 나서 좀 약간 잠깐 기다렸다 다시 한번 탄산을 넣거나 어떤 콜라나 뭐든 탄산 넣을 때 이렇게 탄산 넣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액상이 있고 그러면 상중하로 또는 표면적을 넓혀서 여러 군데 기포를 탄산을 집어넣어주면은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0도씨 정도 안팎으로 해가지고 좀 집어넣어주면은 여러 번 걸쳐서 집어넣으면 탄산이 되게 많이 포함된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소나 산소, 석유 정제를 할 때 수소를 집어넣는데요. 저는 이렇게 산소를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일샌드 제조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다 이제 공기압,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고요. 그러기 때문에 고온고압 속에서 더 고품질의 석유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 또 어떤 추가적으로 발화 가능성을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투입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오일샌드 같은 이산화탄 단독만 집어넣어서 이게 오일샌드 제조할 수도 있고요.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석유 정제법 사용하실 때도 이게 기체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상중하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여러 군데 넣어주면 좀 더 많은
어떤 기체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추출이 더 고품질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석유 정제법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유 정제만 아니라 용광로에서도 쓸 수 있어요. 용광로에서도 압축 공기를 불어넣고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는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산소의 비리보다 많으면 용광로에서 보다 고온이 일어나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소의 비리 높으면 고온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내연기관차에서 휘발유 산소, 그다음에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런 항공유 산소 비행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연료를 온도를 높여주고 그때 필요할 때만 섞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갈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압축 공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나 모든 다른 데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용광로에서도 이와 같은 산소를 집어넣는 이런 산소와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하시면 제 포항저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소산소를 불안가스 2대1이잖아요. 그것을 1대2로 1대3, 1대4, 1대7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산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온이 이루어지고 완전 연소 가깝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소에다가 수소산소를 터지기가 쉬우니까 각각 따로 보관하고 있다. 섞을 때만 필요할 때만 섞고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각각 섞어주고 필요한 연소실에 분비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석유 계열도 같이 혼합 연료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 발전에 쓴 석탄을 갖다가 증기와 액상화, 가루화 시켜서 태워주거나 이런 석탄 발전 기술 구조로 들어갈 수 있고 일반 그다음 뭡니까? 우라늄, 토륨 어떤 플루토늄을 가루화나 증기와 액상화 시켜가지고 섞어줘서 비행체 연료나 각종 이렇게 새로운 형태 어떤 원자력 발전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물을 끓이는 증기 발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을 끓이는 솥을 좀 작은 규모로 만들어 수없이 만들자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물을 기반으로 증기를 발전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 수많은 작은 손을 만들어서 통로, 관을 통해서 한 군데 물을 모아주고 그걸 통해서 터빈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회전축에 제가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자동차 회전축에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일반 내연기관차가 됐든 감아놓고 많이 감아놔요. 그 주위로 원통용으로 해서 어떤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해서 배치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전기가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회전축에 돌아가. 어차피 자동차 회전축은 돌아가니까 전기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놓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회전축에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이 되니까요. 이와 같은 전기 생산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아니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서 연료가 수소, 산소가 됐든 석유가 됐든 전기가 풍력, 태양력으로 인해서 기초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로 이제 회전축을 돌리는 이런 식으로 돼도 50m, 100m짜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하나도 동일하게 회전축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또 그 위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송전을 해야 되니까 그 전기선에는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제 풍력 발전은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물레 방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와 같은 똑같은 그 기술 구조의 전기를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바닷물 끓여서 만들거나 이런 수력 발전에도 수많은 어떤 바닷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폭이 한 4m 이렇게 정도만 들어오고 그래서 물을 갖다가 회전을 좀 빨리 끌어들이는 방식 양수기를 동원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빨리 회전을 해주면 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레방아를 배치해서 아까 심에 동일한 구조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자석을 배치해서 동일한 구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차량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풍력을 이렇게 달릴 때 풍력 발전은 같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서로가 두께가 틀린 연고작설들을 감아놓고 그걸로 이렇게 풍력 발전을 해도 되고요. 야외에서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차량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충전하거나 또는 바람이 많은 지역 같은 데는 그냥 기둥 꽂아놓고 그래서 풍력 발전을 이렇게 휴대용 풍력 발전 하셔도 되고, 자전거 우리가 페달 돌려 전기 생산하잖아요. 거기에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